오늘 기자회견은 정청래 대표님께 이 합당과 관련된 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특히 공개적으로 이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고 혹시 필요한 질의응답은 밖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입니다. 저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묻고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이 합당 논의에 앞서 당이 함께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또 후보 연대, 정책 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의 문제 역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합당 논의는 정당의 정체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사입니다. 최고위원회 등 당의 공식 기구를 넘어서 전 당원의 참여와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이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일단 당원들이 반대하면 합당을 추진하지 않겠다,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하시고 계신데, 수기를 해달라고 아니라 합당 제안 자체를 좀 거둬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께서 코스피 5천 달성을 하던 날 9시면은 장이 열리고 코스피 5천 달성은 충분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시간대에 가서 본인이 최고위원들과 논의도 되지 않은, 그리고 지금까지 수기 과정이 없었던 내용들을 들고 나와서 합당 제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당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말씀대로 이것이 단순 제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안 자체가 지금 정부에도 부담을 주고 당에도 부담을 준다, 정무적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멈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전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을 주셨다면 지금 일단은 걷어들이고 충분히 우리 국민과 당원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논란이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안과 관련돼서 정 대표한테 직접 연단 요청을 해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 전인초등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를 조직화해서 말씀하시려는 계획도 있는데, 의원님 역시 그런 그 의원들의 총기를 모아서 조금 더 푸시해 가시려는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푸시라기보다요, 이와 관련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민초도 마찬가지고, 우선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논의를 저희가 내부에서 더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찾아간 면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서 기자회견 형태를 빌려 정청래 대표님께 제안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도 참전.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을 놓고 민주당이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갈등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지지층에서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도 참전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 다시 얘기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절차를 갖고 시비한다는 이 비판, 다름 아닌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입니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당권파 의원들은 합당 논의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주말에도 기자회견도 하고요. 반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절차적 문제로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대로 합당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과연 형식적인 측면에만 반발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내용에만 치중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실익이 없다거나 집권 여당으로서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 합당이 더 시급한 일이냐라는 반대 논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유시민 작가의 주장과 달리 맞다, 절차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차기 당대표 선거 정청래 대표와 경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김민석 총리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통합을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과 결과가 민주적이지 않다라면서 2014년이죠.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그런 사례라며 당대표 결단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갑작스럽게 제안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이번엔 이른바 밀약설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포착된 한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의 메시지를 근거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면서 조국혁신당 측에 미리 약속해 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선 합당을 좋게 본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중도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합당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던 중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 오간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밀약, 타격 소재,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등의 예민한 내용들을 담은 국무위원의 메시지에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전 급히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호응합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앞선 라디오 인터뷰와 관련한 대화로 보이는데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제 합당한 예우와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의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발표하기 전 조국혁신당과 몰래 약속한 게 있는 건 아닌지 공격 소재로 사용하라는 메시지도 등장합니다. 합당 제안의 배경을 놓고 이른바 밀약설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관련 논의를 전혀 한 적 없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친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합당을 조언했다는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도 한창 논란입니다. 실제로 김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민주당 혁신당의 통합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다면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밀약설, 기획설 등이 난무하면서 과연 합당에 실익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냐, 중도 확장성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두 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40%로 28%에 좋게 본다는 의견보다 높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내부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의 경우 좋게 본다는 응답이 48%로 더 높았지만 무당층의 경우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35%로 더 높아 중도 확장 측면에서는 실익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로 정한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 끝나면 민주당 내 합당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최근에 사실은 많은 지지자분들이나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합당 문제를 두고 당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조문이 끝나기 이제 무섭게 그 주말부터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이 저도 모를 여의도 정가도 하는데 정말 지금 굉장히 현근태 변호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 조심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큰일을 하려면은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아 진짜로 정치 비상구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댓글이 그 난리가 좀 났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주말간에 있었던 일이 경기지사 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멈춰달라 이런 표현까지 쓰면 당대표한테 수고를 요청했는데, 저도 정치부 출입을 해보지만은 이런 모습이 좀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절대 통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중도 이걸 의식해서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강덕구 세게 나가요. 아주 세게 나오시는데. 예. 이 세 분이 지금 스타예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 28명인가 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제가 왜 현근택 변호사한테 말씀하라 하지만은 이렇게 갈려 있어요. 당내 의견이.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 손해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더 큰 정치가 되고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내 제주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절차와 과정이 하자가 있었다 하면은, 즉 옛날 노태우 김영삼처럼 산당 통합을 했다 하면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은 같은 시국끼리 대통령 선거를 함께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총선도 함께한, 목표가 같은, 길이 같은 그런 조국 혁신당과 통합을 하려면은 지도부나 의원들의 사전 설득이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감쪽같이 무슨 산당 통합 하듯이 했냐? 갑자기 하니까 반발이 있지 않냐? 그래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고위에서는 가결됐는데 앞으로 당무회의, 그렇죠, 중앙위원회 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걸러질 거예요.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논쟁의 폭과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오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된다.
절차를 갖고 시비를 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노기 평론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합당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쪽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합당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절차적 그런 문제점을 계속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상 언급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이제 합당의 비판적인 분들에게 좀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합당을 지지하고 찬성을 하고 있구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합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득 이런 게 이 상황에서 지금 크게 뭐 유의미한 상황인가? 지금 너무 지금 의원들이나 최고위원 말들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지지자들끼리도 설전이 시끄럽고 지지자들 지금. 네.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뭐 각종 이 언어들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동지 언어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뭐 저까지 막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지금은 결론을 어떤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좀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교통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현근택 변호사가 네.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이거 영희 시민들을 상대로 어려운 해서 한번 하세요. 문제인데요. 말씀하신처럼 사실은 뭐 저도 주변에 많이 듣는데 합당 자체, 그러니까 당을 합쳐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어요. 옳거지. 네, 그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뿌리가 같고 어쨌든 줄기가 같기 때문에 뿌리가 같으면 사실은 나중에 합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합당이 기본적으로는 다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었어요.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그랬거든요. 선거 때는 사실은 뭐 특별히라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좌든 우든 네. 뭐 중도로든 뭐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다 합쳐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합쳐서 중도로 포지션을 나가야 선거에서 승리하거든요. 더구나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계속 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합치고 그다음에 중도로 나가는 게 선거의 최대 승리 작전이거든요. 이제 그 포지션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합당이라는 건 예전에는 딱 이제 당당의 뭐 총재 이런 분들이 우리 3당 합당 말씀하셨지만 합당합시다 하면 그냥 했거든요. 그 전에 마지막에 아마 우리 안철수 뭐 그다음에 김만길 합당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새정치랑 민주연합 합시다 그냥 하니까 그냥 다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아니란 말이에요. 당원들이며 이게 SNS가 발달돼서 다 오픈돼 있거든요. 옛날 같이 그러니까 딱 총재가 결심하면 나머지 다 따라가는 최고위원이나 의원들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 문제나 이게 나오는 거라 이거는 저는 치열하게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 이미 그렇게 벌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토론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확 SNS 욕을 해봐야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럼 뭐 지역구별로 아니면 각 지역위원회별로 토론 같은 거 공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찬성 측 반대 측 우리 여기 토론하듯이 해서 토론하고 거기 사실은 결론이 나면 그게 따른다는 전제 하에 거기서만 결론이 나면 어느 정도 아니면 우리가 원탁 토론회 같은 걸 이제 당원들 다 모이라 해서 당은 아니지만 선출해서 무작위로 우리 원탁 토론회 하면은 뭐 100명 200명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밤새도록 토론하는 거예요. 결론이 났다. 그건 따른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좀 오픈된 토론을 전제로 그걸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처럼 각 단위별로 토론해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다음 답이 맞는데 지금 선거가 6월이라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합당 토론하고 있을 때냐? 왜냐면 지금 각계 후보들이 누군가 열심히 준비하고 뛰어서 그 지역의 지형을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면 한 달을 토론한다. 이 시국에 이게 과연 맞는 선택지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 갖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 합당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당 저만 하더라도 해남한도 진도 출마 예상자들하고 세 곳 매주 한 번씩 토론을 해요. 그렇군요. 네. 내용도 알려주고 뭐 이제 우리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도 있지만은 광주 전남의 통합도 있고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토론되고 있고 걸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된다. 네. 그러면 당원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민주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 이게 2월 말까지고 3월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뭐 정치 경험 짧습니다만 이제 합당한다 그러면 합당 뭐 당에서 대표단을 만들든지 꾸려가지고 서로 뭐 협상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제 대화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각계 의원들이 각자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공동대표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물밑에서 조율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협상이 잘 안 돼요.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잘
물밑에서 어쨌든 약간 안 날려진 상태에서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들이 먼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정권을 주고 누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걸 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명을 바꾸자, 공동대표를 하자. 이것은 구정체예요. 옛날에는 지분을 정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이건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짓 했다가 납니다. 우리 지금 네. 1억 공천헌금 관계로 민주당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저 보수들은 수십억 수백억 먹어도 꿀꺽꿀꺽 먹어도 아무 소리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민주당 진보 세력은 도덕성 기준이 잔인해요. 잔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럼 민주당 당명을 조국 민주당으로 할 거예요. 민주혁신당으로 할 거예요. 이것도 틀렸고 공동대표 누가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먹히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국 대표가 그 의원한테 이제 경고를 했더라고요. 저도 국회 본회의에서 만나가지고 당신 그 또이 살이 하면은 안 된다. 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덮어야 돼요. 또 잘못했고 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지금 찰떡같이 우리가 단결을 해야지. 저 콩가루 집안 상대하면서 우리도 분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좀 압도적인 어떤 결과로 뭔가 어떤 결론이 나야 후유증이 좀 덜할 텐데 약간 좀 그 결과가 찬반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결정이 되면 승복하는 따른다. 더 큰 민주주의를 하는 정당이에요. 반면에 이제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 세 분을 이제 돌아가면서 독대 형식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유시민 작가도 여기에 뭐 해서 합당에 지금 힘을 얹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번 영상 보시고 갈까요?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것. 저는 법조인으로서 저 얘기에서는 정말 공감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 절차야말로 법적 안정성의 기본이고 절차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 저거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유시민 작가님이 왜 저러실까? 그러니까 절차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수기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대의를 형성을 하는 것이고 대의를 형성해서 이걸로 뭐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과정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장기적으로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근데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시비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이나 지금 대통령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의견에 찬성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레드팀이에요. 이걸 반대하는 그룹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반대하는지를 보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이세요. 이게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레드팀을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사람들끼리 하면 그걸 개파라고 부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국 정당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이 왜 형성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시비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시면 제가 볼 때는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되게 되면은 다른 의견이 선악구도에서 악으로 아니면 나쁜 잘못된 의견으로 평가받게 되고 그럼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절차에 시비를 걸었다. 절차 문제를 시비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지금 합당 제안 자체가 지금 시기상으로도 안 맞다. 그리고 지금 명분상으로도 안 맞다. 절차상으로도 안 맞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연대 방식도 있는데 왜 꼭 합당이어야 되느냐. 그렇죠. 아니 지방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데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시비라고 치부를 해버리시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속에서 우리 민주정부, 민주당이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또 좋은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과정 삼아 저희가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뭐 국민들께 불편하지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작가님께서도 어째 정치에서 좀 멀어지신 거 아닙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합당 제안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정청래 대표께서도 좋은 정치인이시고 또 그간 정치활동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독단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비춰준 게 일부 독단적이었다고 한다는 거는 과정 관리에 실패한 것 뿐이고,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최고위원들도 개별적으로 독대도 하시고 다른 그룹들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현재 과정 관리에 실패했으면 인정을 해야 돼요. 지도부는. 그렇죠. 인정을 하시고 그래야 해결이 가능하죠. 그럼요. 인정을 해야. 잠시 멈추되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수기 기구를 만들어서 그 논의를 좀 하되 당원들을 많이 참여시키셔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만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은 그걸 뒷받침해야 됩니다. 개혁과 민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당을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슈가 그 한준호 의원님 말씀대로 좀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저는 지난 일요일 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한 한준호 의원님의 공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 정구성에 너무 좀 섣불러요. 그리고 과정 관리가 투명하고 과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아요. 투명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코스피가 오늘 5,300 장중에 5,300을 찍었죠. 코스닥이 지수 변경을 21년 7월경에 1000으로 지수 변경한 이후에 계속 떨어져 있다가 1000을 넘어섰습니다. 겨우. 부동산 정책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직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지방선거 걱정할 땐가, 저는 너무 빨리 김치 국물을 마신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민생을 돌아보면은 물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양적 완화 이후에 올라갔던 물가가 뭐 잡혔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없습니다. 물가는 아직도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집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석열 아직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개혁이 됐습니까? 아직 인적 청산도 안 됐고 시스템 개선도 안 됐죠. 맞습니다. 이제 8개월 됐는데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때 평가를 받는 것도 지금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집중해도 모자란데, 갑작스럽게 이런 통합, 합당 얘기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서도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일단 멈춰라. 과정 관리가 안 된 거 인정해야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슈를 대표께서 꺼내셨으니까 수기 과정을, 우리가 수기 민주주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는 사실은 그 표 대결로만 가는 거는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위력 행사에 가까운 건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공유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과 별개로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이거 무조건 표 대결하자 하는 게 과연 진정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지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나 입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재심이 웃는 것처럼 표결로 강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인가라는 데 의문이 있는데, 그런 저와 100% 동의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수기를 좀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고 가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당원들에게 투표하자 이러면 당원들이 거수깁니까? 그렇죠. OX로 표결을 하게 되면은 당이 분열됩니다. 지도부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아우러서 좋은 결론을 내고 이 과정 관리를 잘해서 논란과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일단 멈추고, 대신 그 수기 과정에 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기구를 설립해서 논의를 하고, 지방선거 때까지 열심히 정부 뒷받침해서 성과를 내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 내자라는 제 나름의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이 뭔가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도에 가까운, 우리가 잘해서 성과를 낸 다음에 그걸로 평가받으면 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공학적으로 얘기했다가 욕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지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밖에서 방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당 내에서는 조금 기류 변화나 여기에 찬성하는 분보다 이제 반대하는 분이 뭐 많아졌다거나 이런 기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재선 그룹들 토론이 있었어요. 저도 일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더민초라고 초선 의원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의원들도 계시고 제게 문자 오는 것들도 많은데, 제가 이걸 좀 제 나름 종합해 봤을 때 오히려 합당 찬성론자조차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도부가 신뢰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스피 5,000 어떻게 달성합니까? 정부가 신뢰가 향상되니까 올라가는 거지, 갑작스럽게 실적이 5,000 정도 올라갈 정도로 실적이 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즉 정당의 지도부가 신뢰를 얻고 정당이 신뢰를 얻고 그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신뢰가 확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걸 해도 괜찮은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으니 빨리 붙잡아라 라는 공감대가 좀 매우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지금부터는 조국혁신당의 수석 최고위원 맡고 계신 분입니다. 신장식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해찬 전 총리 네, 애도 분위기였습니다. 네, 저도 오늘 주간, 처음으로 색깔 있는 눈, 그러니까 넥타이를 그린톤. 예. 저는 아직도 마음이 그러하여 아직도 좀 오늘 마음이 그렇죠. 네. 여러모로 저는 이제 이해찬 총리님 전에도 뭐 인연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해찬 총리님 선거구에서 2번을 이해찬 총리님과 선거를 했었고요. 관악에서 관악을 해서 귀때기 새파란 이제 막 갓서른된 청년이 뭐 더 세게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관악의 유권자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그때 그 북치고 꽹가리치고 신장식 의원도 그러고 다녔고 당시에 그리고 이해찬 총리도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했고 상대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었다면서요. 아 그거는 88년이고. 그건 88년. 2000년은 이제 좀 달랐죠. 그때는 누구였어요 후보가? 그때 권태호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쪽은 국민의힘 뭐 한나라당 후보가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워낙 취약했던 곳이라서. 하여간 그 당시에 관악 주민들은 북치고 꽹가리치고 그러면 이해찬 신장식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치 운동가셨고 제가 보기에는 그 꿈은 아직도 그럼요. 닿지 못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본인은 저를 만났을 때 이제 맹렬한 개량주의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을 한 번에 그냥 바꿀 수 있다. 의기충천해 있던 그랬죠. 시절이었죠. 그럼요. 근데 그때 맹렬한 개량주의자다. 파쇼와는 타협 없다. 뭐 그런 거 했었죠. 근데 이제 했었죠. 본인은 조금씩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도로 만드는 맹렬한 개량주의자다. 이렇게 그때는 개량주의가 욕먹던 시절이에요. 그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정치한다 그러면 다 이제 개량주의라고 비판받고 변절자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더 근본적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하던 저를 보고 당신의 젊은 시절, 20대 시절이 생각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그게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맹렬한 개량주의자로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본인이 맹렬한 개량주의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지금 보면 그 정치 운동이 아직도 계속 가야 할 길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제일 후지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평균 점수를 하락시키고 있어서 이 정치 운동은 이 지금 현 시대에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될 것 같다. 이해찬 정신을 현장에서 투영하는.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가장 포용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번에 장례하면서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 있어 보니까 조문을 가서 그리고 언론에 이제 사진 어떤 분들이 조문 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그때 이해찬 대표님과 정반대 노선에 서 있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의 이름 아래 이재명 정부의 이름 아래 함께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열린우리당 만들 맞아요. 노무현과 함께할 때 다 반대편에 있었던 분들이 거기서 같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조문객과 어울려서 이해찬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살아온 그분의 삶이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을 포용했구나. 와, 그러네요. 라는 진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현장 정치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떠나신 거 아닌가. 이제 당신들이 맨날 그 말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88년도에 평민당에서 민주당 김종인 후보와 관악을 해서 한번 붙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김종인 의원도 결국 조문 오셨잖아요. 그리고 노무현을 선택했을 때 그 노무현의 반대편에 섰던 많은 분들이 문상을 오고 또 조문객을 오히려 맞이하는 입장에 계셨어요. 그래요, 맞다.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혁신과 통합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통합민주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 있던 분들이 당시에 문재인과 이해찬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 길을 잃었고 그때 문재인 이해찬 반대편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분들도 거기서 같이 이해찬을 추모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은 그 교과서 이해찬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니까 네, 네. 아우 또 막 찌그럭버그럭 시끌벅적 난리도 아니에요. 이 합당 네. 문제를 가지고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주말 사이에 사실상 이렇게 굳이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네네. 400억 부채설. 400억. 그게 제일 황당한데요. 네. 저는 첫 번째 좀 음모론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가짜 뉴스가 뭐랄까 국민의힘 쪽에만 인지 알았더니 아니 무슨 부채 400억 설 네. 저희 그 선관위에 예. 다 회계 보고 하고요. 예. 회계 보고 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검색하면 지금 당장 검색하면 나와요. 예. 거기에 차입금도 없고요. 예. 심지어는 미결 정상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갚아야 돼 어디 가서 향후 결제해야 될 돈도 없고 네. 깔끔하게 정리돼서 올라가 있는데 도대체 400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나 가짜, 그러니까 그 나는 통합에 반대요라고 아니, 주장할 그럴 수 수 있어요. 예, 예. 얼마든지. 예. 예. 그리고 왜 통합에 반대인지 논리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왜 반대인지를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그렇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뭐 미략설, 미략설 그 얘기 좀 정청래 뭐 조국 간에 뭐가 있었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 지난주에 나온 가장 큰 사진 뉴스, 그 미략설과 관련된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국회의원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이게 무슨 내용인 거냐, 어떤 미략이 있었던 거냐. 미략설 타격 예. 그러니까 미략설 타격 예. 지점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미략이 있으면 미략의 실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돼요. 미략설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예. 음모론을 부추기는 방식이지 팩트 체크가 돼서 저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으면 네. 이런 미략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미략이 있다면 합당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팩트를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략설을 타격하려며요. 그러니까 그거 좀 미략 이상하지 않아요? 물음표 타격 소재, 예, 미략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네. 네,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님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라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미략은 없다는 게 지난주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여기 예, 취재편집에 와서 쭉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쵸. 급작스러웠고 예. 전격적인 제안이었다. 갑자기 연락이 온 거다. 갑자기 연락이 정청래 왔어요. 대표로부터. 예. 그래서 어쨌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회람을 한 거고 내일 발표한다니 그 내용을 봅시다.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합시다. 네. 그리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네. 그리고 우리는 태도를 굉장히 일단 우당의 당대표가 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진지하게 그 무게를 생각해서 진지하게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차분하게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보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네.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살짝 흔들리긴 하더라도 금방 중심을 회복해요. 우리는 12명 딱 있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비나 파도에도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작은 배는 사람이 한쪽으로 조금만 쏠리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잡으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예. 기본이었어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지난주 내내 제가 5군데 이상 당원 간담회를 하면서 비공개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네.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과정을 차분하게 거쳐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도 네. 자당 당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내부에서 정리를 해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랄까 이제 내부에서 차기 5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로를 어떤 경로로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서 이 전략의 상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서로 다른 전략들이 있으신 것 같고 네. 그 전략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그냥 토론을 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당 내에서 교통 정리를 해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내부 토론을 하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 교통 정리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 이혜민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의견이 정리된 후에 네. 민주당 내부가 다 정리되면 그 다음에 합당 논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네. 근데 이런 입장을 아니 저희들은 정청래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저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와서 댓글 다는 분들이 정청래 개인의 제안이지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다 이렇게 달아요. 아, 뭐 정청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 대표인데 네. 예. 대표께서 정청래 개인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제안이 민주당의 아니다. 제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인데 네. 그러면 민주당이 예. 이게 진짜 이게 개인 정청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의 어떤 그 그거는 뭐- 문제점을 이제 내부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의원 통해서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잘 정리해서 예. 예,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제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통합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물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이 48, 반대가 30이에요. 반대로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팽팽합니다. 찬성 41, 반대 42. 반대가 1%포인트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민주당은 오히려 찬성이 많고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반대가 많네. 라는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요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아까 그런 말씀 드리면 예. 황운하 의원이 먼저 무슨 뭐 지분 얘기했잖아, 공동대표 예, 얘기했잖아 그런 예.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딱 선을 걷고 뭐 굉장히 당 대표 공동대표 해야 된다. 굉장히 강력한 말하자면 주의를 경고. 촉구를 예. 드렸습니다. 당 예. 대표께서 직접 예.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안 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황운하 정확하게 의원은 왜 그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그리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황운하 의원님은 지금 최고위원이 아니시고 세종시장 선거에 매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날 수요일 날 논의에도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은 잘라낼 걸 잘라내고 교통 정리를 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뭐 그렇게 오해된 지점들이 있을 수 있었다. 네, 네. 그런 지점들은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 지지율은 근데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국혁신당 내에도 팽팽합니다. 그 다 뭐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간에 팽팽하다라는 그렇죠.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또 여론조사 꽃에서 했던 조사에서는 뭐 7, 80% 정도 네. 지지자들 예. 사이에서 뭐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7, 80%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네. 합당을 원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논의의 초기 단계라서 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들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럽 조사에서도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엄청 반대하죠. 예, 매우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찬성 12, 반대 45, 약보수도 찬성 18, 반대 55, 중도가 찬성 28, 반대 40. 진보 진영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네, 분위기예요. 네. 약진보가 40 찬성, 반대 34, 매우 진보가 55.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통합에 찬성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도 또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요런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보이더라. 네네. 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그 뭐 국민들의 뜻을 잘 따라야 되고 우리 특히 합당의 주체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바둑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뒤에서 훈수 드는 사람이 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훈수도 꼭 우리가 이길 바라는 훈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론 추이도 추이지만 네. 근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통합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를 지켜줬으면 좋겠어라는 네.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양당이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 제3의 정치 세력이 설 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많이 쇠빙선 하시죠. 역할을 좀 제대로 그렇죠. 해줬으면 좋겠다. 작은 배지만 쇠빙선을 좀 해라. 예.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선에 올라가서 뭐 혁신 엔진 역할을 해달라라고 예. 하는 바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수 뭐 있죠. 폭넓게 지금 제가 듣고 예, 있는데요. 예. 조국 대표님도 비롯해서 혁신 엔진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네. 거고요. 걱정도 다 있습니다. 자, 쇠빙선 역할 계속해라. 음. 야, 근데 지방선거 후에 쇠빙선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니네 단단해?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야, 그 큰 배에 올라가서 혁신 엔진을 할 수 있겠어? 오히려 그 바다에 뛰어든 소금 인형처럼 그냥 녹아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각각이 모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토론과 계획을 가져야 되고 저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도 자강의 길을 간다고 해서 거기가 그 멋지고 그 소위 가오나는 길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3당 20년 넘게 해봤잖아요. 해봤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잘 압니다. 저는 각오가 돼 있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그렇게 멋지기만 한 길 아닙니다. 생존의 경각에서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가야 돼요. 그 각오해야 되고요.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렇습니다. 가면 거기서 뭐 큰 당 간다고 꽃길 열리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DNA를 보존하고 확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당장 어제 모 의원이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 뭐 이런 공격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저는 이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자는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다 나온 얘기니까요. 관련해서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 추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토지공개념 우리 옛날에 YS 때 금융실명제 하면서 했던 1993년도 빛나는 YS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 SNS 정치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절대 수 유예는 있는, 없다. 말씀하실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게 헌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제한,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원칙,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은 토지 공개념의 헌법상 근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8 헌바 112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요거 이제 그 부부 합산 중과세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입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토지 공개념은 맞는데 이게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그 훼손할 수 있으니까 이거 법을 좀 새로 정리해 주세요라는 거였어요. 헌재도 토지 공개념이 헌법상의 근거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갑시다. 2018년 9월 11일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협의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두 분 다 토지 공개념을 현실에서 작동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죠. 그 이후에 이해찬 당대표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이거 우리 당원 강령에다가 명문화합시다라고 추진을 해서요.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토지 공개념이 명문화됩니다. 강령에.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안정이라고 하는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충격인 게 주로 색깔로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주의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다. 민주당 정체성, 대한민국 헌법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소위 뭐 저는 색깔론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유사 색깔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위험하죠. 저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조국혁신당의 DNA가 뭘까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가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을 비롯한 사회권 선진국의 그 개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고 정치권이 합의하고 있는 전문 개정 5.18을 전문에 넣는 뭐 부마 항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에 넣는 전문 개정이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민주공화국이고 자치분권 공화국이다라고 해서 수도 이전의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치 세력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한번 해봐야 이게 개헌이 가능하구나라고 국민들도 생각하고 정치권이 생각을 하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최소 개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조국혁신당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좀 뜬금없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는 주장인가 의문이 있지만 차라리 그러면은 이런 정책과 방향, 가치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그 최은일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합당은 단순 몸집 불리기가 아니다. 어떤 가치와 노선을 함께 공유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합의가 핵심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민주당에 와서 쇄빙선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 기조가 합당의 전제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먼저 정리해야 될 걸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아,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정리해라. 교통정리 먼저 하시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요거는 혁신당에 묻는 거죠. 혁신당이 강조하는 개혁 DNA가 합당의 선결 조건이냐? 1번. 아니 그게 합당의 선결 조건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선결 조건이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질문이 뭐냐? 쇄빙선. DNA가 중요하냐? 승리를 위한 통합이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자 한번 우리 2012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께서 예. 당시에 혁신과 통합, 협통했죠. 예, 협통하고 그 다음에 예. 당 민주통합, 백만송이 하고 그 다음에 밀란했었죠, 민주당이랑 백만이랑. 같이 그쵸. 통합했잖아요. 예, 사회 그때 진영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 없이 통합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5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5기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지금 소위 민주진보 진영은 어떤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네.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하려면. 네. 저는 그런 혁신의 방안으로서 국민들에게 통합을 하더라도 감동적인 통합,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승리의 확신을 갖고 감동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권력기관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개헌 등등의 관련된 주장을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도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정책이라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주장을 해서 이렇게 가야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5기 민주개혁 정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락설과 음모론이 난무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의 합당을 반대하는 의원들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토론 같은 것도 아니 가능한? 저는 그거는 네. 그렇게 먼저 토론할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그렇죠. 정리해서 나와라. 예. 아니 저희들은 당 대표님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지 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그러면 민주당 그다음 내부 토론이 될수 논의가 있다. 정리가 다 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 합당이 무산될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민주당이 네. 제안을 거두면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 같은 제안을 경우에 거두라고 요구를 요구하고 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럼 당장. 이제 당 대표님께서 예. 뭐 한준호 의원이 예. 왜 그런 제안을 어제 오전에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뭐 최고위원회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최고위원회 있습니다. 에서든 뭐 정리를 해주시겠죠. 예. 저희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좀 차분히 예. 기다리면서 우리의 논의를 질서 있게 예. 격렬하게 예. 해 나가겠다라는 정도 말씀밖에 드릴.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사실은 찬반 양론이 격하게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내부적으로는 당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해 두고 당대표가 이 논의를 차분하게 잘 정리해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 내부의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이다. 네, 그러면 네. 이후의 과정은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그 논의가 다 정리가 돼서 그래서 합당할 거야 말 거야. 이를테면 한다라고 하면은 합당 논의를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민주당에서 합당 안 해. 여기서 스톱이야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제갈길을 기존의 가야죠. 예, 제갈길을 가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대표가 우리 썸 한번 타볼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시어머니, 시부모, 시숙, 시누이가 다 나서서 이 결혼 나는 반대야.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라고 저희들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아니 뭐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지가 먼저 결혼하자고 해놨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 뭐 시숙 시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막 동네 사람들 다 나타나가지고 그 집안에 계신 뭐 어른들이 다 나타나서 네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디서 감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김치따기 분위기네. 저희들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네가 싫다고 왜 먼저 말을 안 해? 아니 저는 이 프로포즈를 받은 입장인데요. 그러네요. 자,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아직 지금 끝나지 않은 내란이 있다. 그리고 이 내란의 종식을 위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야당들이 연대해서 이 논의를 차분하게 가져가고 동시에 이를테면 더 큰 민주진보를 어떻게 정치운동의 방향에서 할 거냐에 대한 큰 그림과 기획 속에서 움직였어야 되는 논의가 거 됐으면 아닌가. 좋겠다. 저도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미 현실에서 벌어진 일을 뭐 if 역사에서 정치에서 if를 가정은 뭐 반성을 할 때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실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현실은 현실에서 닥친 대로 가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이제 노선이나 무슨 뭐 우리가 그 민주개혁 진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보다 더 선명한 개혁
뭐 혁신과 관련돼서 또 그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떤 음모론이나 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논의가 좀 투명하고 그러면서도 생산적으로 나가는데 자꾸만 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논의를 옆으로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각 당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옥석을 가려서 이 논쟁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거연대 하면 되지 뭘 자꾸 합치려고 하느냐, 그런 이런 얘기도 충분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난 그 총선이 사실은 선거연대였죠. 지민비조. 예. 그 엄청난 선거연대 전략이었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래서 엄청난 큰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은 사실상 일체화돼서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때는 선거연대가 아니라 사실상 합동 캠프 선대위를 같이 공동선대위를 구성을 했고, 저도 하고.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당 그렇게 위원장이라서.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일정 정도의 뭘 되면은 이제 큰 당 작은 당 함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선 같이 하지만 이를테면은 원내 교섭단체의 비중을 뭐 완화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은 집들이 살 수 있는 토대나 이런 게 잘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느닷없이 합당이 딱 갑툭튀 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개혁,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지금 그 진보개혁 4당 간에 협의 틀이 있고,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이 있죠. 어느 길로 가든 그렇죠. 합당이든 또는 합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혁신의 DNA를 보존하는 방법이 독자로 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그 나름 정치개혁을 함께 풀어나가야 되고, 만약 또 당원과 국민들이 합당을 하라라고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합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점까지를 고려하고 해야지 이쪽으로 가면 꽃길이고 저쪽으로 가면 꽃길이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하수죠.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하수고,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보다는 정치 운동이 필요하고 내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에 향후 30년을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럼요. 지금 그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운동이다. 무브먼트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보십시오. 미국도 보고 여러 나라 유럽을 보십시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거나 극우가 팽창하는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갈 건지, 그거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갈라치기하고 싸우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 보수당, 공화당 같은 경우는 티파티 운동이라고 정치적 시민 운동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우위 구조에서 공화당이 뒤집을 수 있었거든요. 되게 티파티는 긍정적인 건 아니고 긍정적인 건 아닌데 오바마의 무브온 얘기를 합시다. 오바마의 무브온해서 정치적 시민 운동.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뭐 정치가 굉장히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정당과 정치적 시민 운동이 결합해서 잘 됐을 때 그 정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과거 제야는 독야청청, 정당은 더러운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당 개혁과 정치적 시민 운동이 함께 가야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정치만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늘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의 엔진. 정당 개혁의 흐름과 정치적 시민 운동이 결합했을 때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정당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신장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과거에 산모일반 얼마나 그 결국 박근혜가 받았어요. 2012년에 그런 정도로 그 경제개혁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혁신의 엔진을 잘 달궈서 가야 한다. 이제는 마무리하셔야 해요라고 써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여하튼 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여하튼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편이 좀 지켜보면서 저는 뭐 이 과정에서 그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또는 합당을 하더라도 그게 상처뿐인 영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내란 극우 정당들과 맞서는 큰 전선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의견의 차이일 뿐이지 100% 옳고 100% 틀린 그런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결론은 민주당이 빠르게 정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지금 방금 전에 최고위 발언하고 뭐 등등 속보가 좀 나왔다고 네네. 해서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먼저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최고위 발언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중앙위에서 1인 1표제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얼마나 의미 있는 한 발을 전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지금 합당 이슈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현주 최고위원이 물론 1인 1표 그리고 자기도 지지해 왔었고 당원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60%가 아니라 제적으로 사하게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50%대 찬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너무 그렇게 환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했던 그 발언이 있는데 조국 대표가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가려면 본류회가 된다는 식의 뭐 발언을 하지 기류에 있어서는 안 않았습니까? 된다고 얘기했죠. 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합당에 대한 논쟁들이 오늘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오늘 뭐 전당원 투표를 붙인다는 거였는데 제가 주말 아니 2주 정도 쭉 취재해서 결론이 잘 안 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큰 틀에서 보면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합당의 절차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가 상당히 그러니까 과정 이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과정과 절차의 부적절성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 이 상태로 이걸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상당히 크게 날 것 같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 사실은 1인 1표제 어제 이제 중앙위원회 결과가 주목이 됐던 것은 아마도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에 부의하겠다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척도 혹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는데 해석은 저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치러진 12월 5일 중앙위 첫 투표 결과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이제 62.6%였고 찬성률은 72.7%였거든요. 반면에 2달여 만에 치러진 2월 3일 치러진 2차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은 87.3%, 찬성률은 60.6%. 쉽게 얘기하면 투표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찬성률은 떨어진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성률이 떨어진 것과 무관하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심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1인 1투표제의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후에 합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투표에 붙일 동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1인 1투표제에도 부정적이었던 지도부 일부 인사라든가 아니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면은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따져보면 찬성을 낮아졌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돌출한 점을 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대로 만약에 합당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게 되더라도 이런 비등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운영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해석의 근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뭔가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평론하기도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론을 하면 할수록 구독자가 빠져요. 마법같이 보니까 지금. 마법같이 구독자가 빠지고 있다.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적 의원이 590명이었고 515명이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찬성표가 312표 그리고 반대표가 201표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SNS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 그 구경 기자님이 팁을 좀 주셨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이 포착이 됐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공개 토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의 그 밑에 보니까 문재인 윤건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적극 동의한다. 당내 갈등 양상이 너무 거칠어 보이고 지도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더 이상 늦추긴 어려워요. 맞아요. 그냥 뭐 이슈가 너무 길어지면 전당원 투표로 직행하기에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최고위원들 지금도 계속 다투고 있는 거죠. 뭐 정청래 대표가 시각을 좀 구분해서 한 명 한 명씩 1대1로 다 만나서 설득을 한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더 각자 입장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좀 진화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견 그룹별로 의견을 또 모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뭐 이를테면은 뭐 더미래, 더민초, 더미래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초선은 초선대로 또 재선은 재선대로 선수별로 그리고 또 의견 그룹별로 이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끝내지 않고는 전당원 투표로 갔다가는 오히려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런 그 당내 현안이 돌출했을 때는 의원들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대표나 지도부를 설득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형국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너무나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도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보다는 그룹별로 의견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발생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의원들이 초장에 먼저 반발하고 크게 나왔다기보다는 일부 당원들이 절차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당원 발생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나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면은 의원 그룹 얘기를 듣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래로부터 나온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전국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되는지 그런 정무 판단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오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간담회든 비공개 간담회든 뭐든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뭐 중앙위원들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당원들을 아우르고 달래고 뭔가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그런 액션 플랜이라는 것들을 정청래 대표가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합당에 대한 의원들 토론 간담회에 많은 제안이 오고 있어서 토론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게 맞다. 다만 그 과정을 꺼린다고 하니 의원들이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다 들어드리겠다. 마뜩치 않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지 수기가 될 텐데라는 게 의원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제 계속 개방형을 지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게 너무 논의가 길어지면 굉장히 저희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해야 될 이슈인가 싶어서 이게 뭔가 그 격분하고 서로 싸워야 될 이슈인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좀 맺어지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있다. 거기에 대한 리더십이 너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내란 청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가 어제 이제 정치부사항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밖에 대통령께서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연일 새로운 이슈를 던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트위터를 두 개나 더 올린 것 같던데. 그새 또 하나 올렸습니까? 한국일보 사설을 또 비판하는 내용인데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되지 왜 다주택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식의 좀 지적을 하는 SNS에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필요한 토론이 필요한 의제들을 이제 부동산을 비롯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당은 지금 이 합당 문제를 가지고 안드로메다적 상황이고 또 어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한병도 의원이 던진 또 개헌 사실 덜 주목받았죠. 그렇죠. 국회의장도 이제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면에서 좀 밀리고 있는 정치면에서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법안 개정도 되게 많이 남아 있고 또 민생 법안도 통과셔야 되고 하는데 이 합당의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8개월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얻어가지고 2년차, 3년차, 4년차를 준비해야 될 마당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내부에 어떻게 분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악의다툼이 된다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도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체하다시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더군다나 6월 3일 지방선거라는 것은 4개월 목전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 보면은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방법은 제시를 했죠.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과정인데 시간표도 제시를 해달라. 예를 들면은 2월 모일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식의 그런 시간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요 무한정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정도의 정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전제로 한 투표라고 할지라도 그런 시간적 소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민주당 지도부는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종식 선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당원과 지지자 합당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배려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황당한 데가 조국혁신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결자해지를 결자해지를 조국 대표가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민주당 안에는. 그래서 아니 프로포즈도 민주당이 했는데 우리가 파원선 신걸 신당 신건이 그래서 김치 싸대기 맞은 기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던데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 논의의 중심에 조국혁신당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분의 모습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김영진 의원이 CBS 박성태 뉴스쇼 나와가지고는 3월 5일 전까지는 매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시간표를 얘기했군요. 왜냐하면 공직자 사퇴 시한 90일 전에 기준을 말을 어제 하던데 취재 편의점에서 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딩 기사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결국 3월 아니라고 할 텐데 근데 그것도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지금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사실 스스로 선언하기로는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수가 싫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데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진 정당이 됐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겉으로는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하고 당원들의 그 의사를 받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를 붙인다라는 건데 중앙위원들, 의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그 격앙된 상태에서 이거 요대로는 안 되겠다. 일단 무조건 중지해라.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만 하더라도 2,000명의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 이 후보들이 이제 조국당이 들어오게 되면 뭐 또 다른 또 새로운 룰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예민해져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수기하는 과정 없이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이번 그 논쟁에 장점이 있다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엔 사실은 명사 중심으로 교조적인 태도를 취해가지고 뭔가 견인하는 느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특정 이슈가 터지면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특정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 대중들이 뭔가 찬반 문제가 갈릴 때는 확 쏠림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 이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런 분들을 언급을 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뉴스공장이라든가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권 진영 안에서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 해법을 제시하면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 추종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다양한 방송을 청취하시고 게다가 당원 주권 정당을 꾸리면서 정책적인 내용들을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가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가 아니고 어떻게 희망을 받다고 한다면은 우리 당원들의 의사라는 가중지성이 뭔가를 우리가 더 존중을 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해결책 같은 걸 얻었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배우는 점 분명히 있다. 구경 이런 생각이 기자 들었습니다.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은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시절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이걸로 가자라고 할 때 이제는 나도 다 듣고 판단했어. 그러니까 너의 한 표와 나의 한 표도 같고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이 같은데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전반적인 정서인 것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저는 이런 거였는데 모두가 다 각자 자기 개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과 개인 판단을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누군가의 의견을 밀어붙여서 군사작전 하듯이 집행하는 것에는 모두가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집단지성이 워낙 그 발현이 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120만인가요? 당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결정은 수용이 안 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편의점 얼마나 열린 공간입니까? 예를 들면은 광득구 최고위원도 나오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나오고 또 이견을 가진 다른 분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계속 하고 찬반을 있습니다. 다 소개해주고 박홍근 의원, 우리 시청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꺽쇠 걸고 했어요. 찬성 반대. 그래서 약간 의견 조사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다 들어보면 각자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게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대로 오늘도 박홍근 의원께서 굉장히 반대를 세게 하시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보고 본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시청자들 그렇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고 희한한 방송이라고 딸기는 뭡니까? 제가 수박은 봤어도 딸기는 또 처음 보는데 저희가 딸기 같은 방송인가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그 정청래 대표가 1번으로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고요. 1인 1표제.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이제 표 차이를 1인 1표. 그러니까 등가성을 맞춘다는 건데요.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숫자를 두고도 뭐 여러 해석들과 분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적 190명 중에서 515명, 509명 중에서 515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 자체는 87.29%, 그리고 찬성이 312명, 반대가 203명. 제적 과반이 296명인데 이 조건을 기준으로 보자면 16명을 넘겨서 가결이 된 겁니다. 일단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이 1인 1표제의 의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표의 등가성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과거의 민주당은 호남 지역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가 생전에 계실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스템 정당이고 또 하나는 전국 정당화였어요. 그리고 민주적 국민 정당론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는 뭐 이를테면 호남 정당, 전라도 정당 뭐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힐난 뭐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국 정당화를 하면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제 당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2011년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민사회 당시에 있었던 뭐 이해찬 그리고 문재인, 문성근 뭐 백만송이 이제 백만 밀란 운동 뭐 이렇게 표현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뭐 친노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당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외 지역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또 그 밖에 뭐 수도권이라든가 호남은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당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 편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 제도라는 걸 두고 열악한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의원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제 활동위원 분들한테는 대의원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당원 그 정당 안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슨 개파 보스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정청래 대표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청산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도 얘기를 했었고 그 이전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민주당만 해오는 뭐 서부 경남이라든가 뭐 K라든가 뭐 강원이라든가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대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그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 걸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그것에 대한 제도 설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일면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당원이라면 다 한 표씩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환경상의 이유로 대의원 제도 이게 대의원이라는 건 뭐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당협위원장, 당의 뭐 지도부, 당직이 있는 사람들 중에 대의원이 되면 그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TK 지역 같으면은 민주당 세가 약하니까 이 가중치를 줬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왔던 것인데 모바일 환경이 되고 당원들이 확 늘어나면서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주장이었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누구든 한 표를 갖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당원이라면 다 한 표씩 갖아서 같은 표를 보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통과가 됐는데 이제 과거 이제 안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 번 정족수 미달했었어요. 12월에 이제 투표할 때 정족수 미달로 안 됐을 때 그때는 찬성이 72.65%였는데 앞서 제가 그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 또 지난달에 또 당원들 여론조사 했었는데 그때도 찬성률이 85%가 넘었는데 실제 이번에 중앙위 의결에서는 60% 정도로 이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힘이 빠진 거 아니냐. 이게 그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 이슈랑? 합당 이슈랑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정도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다면 좀 더 많은 수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매우 근소한 차이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합당 이슈 근데 사실은 1인 1표제에 많은 민주당 뭐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기의 문제 합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과연 지금이 맞냐. 다른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요게 아마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보니까 아주 좀 찬성률이 낮았던 게 아닌가. 6대4 네. 정도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안 됐으면 엄청나게 리더십 타격을 받았을 그럴 거고. 수 있죠. 예. 됐지만서도 아마 본인은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1인 1표제 이런 그 표의 의미가 어떤지를 조금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헌법에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민주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너 뭐 먹을래 물어본 다음에 내 맘대로 정하면 그 의사결정을 비민주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가스만 먹는 건 저는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민주적인 거죠. 그런데 의사결정에 참여의 방법인데 이게 그럼 정당 내에서 아직까지 특정인이 조금 더 의사결정에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것을 이제는 원래 당심과 민심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1인 1표제로 좀 소프트 랜딩 하는 게 맞긴 맞았죠. 예. 의미 자체는.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 그 특정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유의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특별히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1인 1표제로 가는 게 맞긴 맞죠. 그러니까 네. 원칙이라는 것에 이견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 환경에 대한 그리고 또 사실은 기존에 이제 뭐랄까요 그 뭐 기득이라면 기득 아닙니까? 몇십 표를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놓는 데는 그만한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합당 이슈랑 물리면서 동력이 있었던 게 이만큼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지금 나온다는 것이고요. 민주당 합당 관련된 이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된 이슈가 연일 뜨겁습니다. 그 지금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중앙위 의결 통해서 1인 1표제 통과시키고 나서 각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소통하겠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과의 뭐 간담회도 자리를 만든다 그러고요. 또 더 민재라고 또 이게 재선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 재선 모임들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어떤 형태의 그 구성원이 생기고 나면 각자 입장들을 내던데 그러니까 제일 많은 인원수가 있는 의원들 집단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다. 그래서 갈등 증폭을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이 세 분은 꾸준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뭐랄까요 가시돋친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그냥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이거예요. 합당 이슈를 당대표가 던지긴 했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당이 되든 아니면 빠그라치든 아니면 뭐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 혹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마디씩만 듣고 이 이슈는 마무리할까 그래서 합니다. 잘못 던진 거예요. 시간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 던졌다? 모든 게 출구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대표가 이렇게 하면 다들 좋아하겠지라고 조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고 지금은 굳이 분류를 하면 이게 조금 표현이 좀 가할 수 있는데 늘 과하잖아요. 친문과 친명의 싸움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예. 합당을 찬성하는 쪽은 지금 하는 친문 쪽이고 반대하는 건 친명 이런 싸움으로 다 해석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마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출구 전략이 필요 없죠. 당연하게 요래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니까. 왜냐면 다 찬성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조국 혁신당 쪽에 다 나오면서 조국이라는 대표, 뭐 문재인 이렇게 합쳐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더 제 생각에는 출구를 잡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우리 정치 기자를 오래 하신 김남일 기자님께서 굉장히 멋진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이게 지금 갑자기 가고 싶다. 진행을 하시는 진행하고 싶어요? 아니요, 제가 갑자기 날씬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김정환 변호사 이제 시간이 다 되셔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요 자리에는 우리 저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모시고 관련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 우리 장유선 기자도 한 말씀 주시죠. 이게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얘기 할수록 그 구독자가 빠져가지고 저도 지금 말하면 되게 욕할 어려운데 것 같아서 사실 근데 민주당 내에 당원들 사이에서 이견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보니까 매불쇼 최욱 씨도 엄청나게 매불쇼가 아니라 조불쇼가 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엄청 받던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방금 전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과정이 틀리면 이거는 억셉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격분해 있는 게 첫 번째가 이 최고위원 세 분. 아니 심지어 우리 조국당 다 알려줬는데 왜 우리는 안 알려준 거야.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제 그 과정과 절차를 세게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초선 의원 68명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거죠. 뭐 서너 명 정도 빼고. 그리고 이제 더민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졌는데 빠르게 이걸 정리를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리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종합을 해보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주에 될 거라는 거예요. 정리가. 예. 그래서 이건 취재 내용인 거죠. 그렇죠.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주째 취재를 하고 있는데 2주째 지금 취재를 하면 할수록 있고. 그렇죠. 취재를 하면 할수록 블랙홀에 빠지는 그런 취재인데 근데 그 양쪽이 아주 격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좀 내려놓고 냉정하게 상황을 좀 정치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얘기하는 분들이 다음 주엔 정리될 거야라고 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쿨다운이 필요하다. 네, 청와대 관계자들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극강의 대립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친문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하셨는데 친문과 친명의 대립은 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정확해서 제가 그런 말이 있다고요. 내가 뭘 합니까? 누가 친문 누가 친명? 바로 난 몰라요. 야 이렇게 해야 누가 돼. 누군지 몰라요. 진정한 방송인이다. 이게 분위기예요. 전혀 몰라요. 이게 분위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김기현 변호사는 관련해서 어떤 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저도 합당 자체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합당 안 하고 그 뭐 연대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합당하면은 찬성 여론이 한 5-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수치는 잘 모릅니다만.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하자라고 하면은 60-70%, 80%까지도 찬성 여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당에 찬성한 제안을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은 훨씬 지지자가 많으니까 유리할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전에 지금 찬성률이 별로 안 나오는데 지금 꼭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합당을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출마자만 2,000명이래요. 예비 후보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초 의원들까지 해서 2,000명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그 굉장히 어떤 거냐면 아니 지금 이렇게 당에서 당내 경선이며 뭐며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조국당이 치고 들어오면 뭐야 경선판 다시 짜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실무적인 그 차원에서 그 경기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굉장한 난색을 못한다. 이거 일정상 못한다. 지금 이거 있는 사람들 정리하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합당까지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어렵다. 하려면 진작 하든지 왜 뭐 이걸 하느냐? 느닷없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뭐 유시민 작가나 뭐 이렇게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봐야 돼라고 딱 나오면 판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드린 순간 이제 김남일 한겨레 정치팀 기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 긴 시간 정치팀에서 뼈가 굵은 우리 김남일 기자가 요 판을 정리해 주지 않으실까? 몰라요, 다들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그런데요. 뭐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일단 사실은 뭐 합당도 그렇고 뭐 저 1인 1표도 그렇고 어저께 그 정청래 대표 중에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1대0이든 3대0이든 사실은 저는 그게 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선거에서는 그게 맞아요. 이게 수성구에서 뭐 우리가 뭐 저기 예전에 특정팀 야구를 말해서 뭐하지만 특정팀의 스몰볼 야구 뭐 빡빡 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감독의
지로는 1대0이든 뭐든 이기는 게 우선하지 이거거든요. 참 재미는 없지만 이기는 경기는 지지자로서는 환호를 하죠. 근데 그게 상대당과의 할 때는 그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정치 구도나 정치적 전략이 맞는데 근데 이게 당내 문제에서 그걸 갖다 그런 인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저걸 정말 당내 문제를 절차상 진행하는 문제에서도 1대0이든 3대0이든 이기면 그만이지라는 마인드가 정말 진심일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잠시 했었어요. 그걸 사실 이제 그걸 대입해 보면은 뭐 합당 문제도 사실은 그런 좀 인식이 있지 않나.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기자회견 때 첫 마디가 우리 당원들께 제가 제안을 합니다가 아니라 조국 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는데 중간에 이만큼 떠버린 거죠.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보면 분명히 이제 합당은 전당원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떤 머릿속에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뭔가 좀 마음이 급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틀렸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부터 꼬인 부분이 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꼬인 부분이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그렇게 생물이거든요. 본인이 의도를 처음에 안 했을 거예요. 전 당연히 안 했다고 봐요. 아마 다 합당 찬성하겠죠.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라든지 절차 같은 거 면밀히 안 봤겠죠. 조국 대표랑 얘기하니까 오케이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얘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중질환 비슷하게. 이게 음모론이 생물같이 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음모라고 처음에 생각하는 게 실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하다 보면 저렇게 되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경계를 하자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저 강덕구 최고가 소나무당하고 같이 조국당까지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자라고 제안을 던졌더니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덥석 좋다라고 이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직 소나무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합당 지금 합당에 반대하는 그게 뭐 시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로 반대하는 건지는 나중에 판명이 되겠지만 이제 조금씩 뭔가 전략을 좀 더 다듬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맨 처음에 절차적 문제 하다가 지금에는 어떤 이념적 차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또 이번에는 아예 정말로 그렇게 법여권 차원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소나무당까지 붙여서 하자 하는데 그걸 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또 정청래 대표 쪽으로 나올지 모르죠. 정청래 대표 쪽은 일단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당원들이 하자 그럼 하고 아니면 말겠다 이제 이런 판단인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최고위원들은 어떤 거냐면 그러지 말고 일단은 그 대표 체면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임 기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뭐 합당 수임 기구를 만들어서 아무개 해서 위원회 구조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논의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할지 말지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안해서 이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아니면 여론조사로 단일화 할 건지 말 건지, 단일화된다. 합당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 근데 이거 자체도 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여서 지금 거칠게 계속 싸우고 있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좀 다선 이상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할 얘기 다 나왔으니까 다음 주 초에는 정리돼 기다려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합당을 여러 번 해본 분들은 그렇죠. 뭐 다종다기한 합당을 해본 분들은 지금 원래 이렇게 이게 맞아. 계속 이렇게 의견들 분출하고 이거 민주당 원래 이런데 뭐 원래 몰래 추진하다가 딱 터뜨리고 막 와글와글 하다가 스스로 정리되면 그렇죠. 그리고 합당 짠 이게 그렇죠. 이제 그리고 합당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판단은. 이 확실한 거 몇 가지만 좀 짚고 이 이슈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민주당 사이드 쪽에서 누구한테 들어도 합당에 대한 이견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합당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까 지금 중진들 얘기해 주셨지만 합당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결론이 같은 것 같습니다. 단 저는 세상이 바뀐 게 이건 것 같아요. 모바일 환경이 됐고 당원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낼 수가 있고 그걸 당원 누구든 의견을 내면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그 시끄러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과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음모론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제 저명한 분들이 말했던 발언에 대한 뭐 그 속뜻은 해석. 이거였고 그들은 그들끼리 무슨 미략이 있었고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해서 명분은 그럴듯하게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늘 하는 얘기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사실 합당에 다 찬성하느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도 있죠. 한 30% 대다수가 정도는 난 합당 반대야 라는 분들이 또 있고 그 중에서도 한 20%는 전략적으로 따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래서 반대야 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한 10% 정도는 나 조국 혁신당 싫어.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국 혁신당 멤버들 중에서도 민주당을 싫어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판은 벌어져 있는 거고 시끄러운 이유는 저는 그 모바일 환경에 이 누구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 그냥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결정되는 시간들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일선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 이야기는 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 뉴스다이브에서